정부가 고 DSR 기준을 도입한 건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즉 소득에 비해서 빚이 많은 사람들의 대출 기준을 깐깐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처럼 정부가 대출 규제를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 DSR 그러니까 위험대출 수준을 70%로 정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DSR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영어로는 이제 Debt Service Ratio, 뭐 대출 서비스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본인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상환해야 할 원리금의 비율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도 있겠고요. 마이너스 통장도 있겠고요.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한 뭐 예적금 담보대출도 있겠고요. 이 모든 빚을 다 원리금으로 상계를 해서 본인의 소득 대비 비율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도 DSR 비율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은행에서. 근데 비율은 200%. 그러니까 가령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의 연간 소득이라고 하면 실은 뭐 1억 이상이 돼도 오케이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그 비율이 나왔고 그 비율이 바로 70%로 이제 끊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의 연간 소득이라고 하면 1년의 원리금 상환액은 3,500만 원이 못 넘게, 이걸 넘는 사람은 위험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특별하게 관리를 해라라고 결정이 난 것이고요. 일단 DSR 70% 비율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달 말부터 실시가 돼서 아마도 굉장히 돈 빌리기가 힘든 이제 그런 시기가 다뤄야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수입에 비해서 빚을 진짜 과도하게 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 누군가는 돈을 빌리려고 해도 이 빌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DSR이라는 게요, 앞서 LTV, DT와는 다르게 이게 관리 규정입니다. 즉, 네. 뭐 집값 대비 얼마, LTV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주택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령, 법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 DSR은 은행 영업을 정부가 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더 기준을 뒀는데 은행별로 앞으로 이렇게 위험 대출은 이 정도밖에 못해라는 할당을 둔 겁니다. 네. 가령 앞서 보면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DSR 70%, 뭐 1억이라고 하면 7천만 원을 연간 내는 사람은 15% 이내로 줄여라. 고위험 대출은 90%입니다. 즉 1억을 번다라고 하더라도 1년 상환금이 9천만 원을 내는 사람은 네. 10%로 줄여라. 그러니까 즉 시중은행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저 위험 대출이라고 하는 70%는 15명 이내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단 그 은행의 한도가 15명으로 일단 위험 대출자가 찼다.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분들은 DSR이 70%가 넘을 때는 더 이상 저 은행에 가서는 빌릴 수가 없고요. 지방은행, 특수은행, 뭐 농협은행이라든가 수협은행도 요번에 같이 다 기준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나마 좀 이제 뭐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농협, 수협 같은 특수은행은 숨통을 뒀지만 그래도 지금 위험 대출이 25% 이내로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지금 현재 제1금융권에 가서는 앞으로 그동안에 빚이 많았다면 추가 대출은 거의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출을 억제함으로 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가계 대출의 위험성을 줄이겠다는 의도인데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 등은 신용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 정부가 함께 내놓은 것이 이제 정부 이제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지 있죠. 네. 뭐 햇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한해서는 일단은 저 DSR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겠다 하고 서민들에 있어서 서민금융만큼은 네. 어느 정도 허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은행들은 더 강력하게 죄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한 가구들이 지금 은행에 가서 뭐 돈 빌리기 힘들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풍선 효과 우려가 크거든요. 1금융권을 이렇게 죄면 당장 더 이자 많이 내야 되는 저축은행 이리로 가게 될 그쪽으로 텐데 옮기게 되겠네요. 앞서 보도를 보셨지만 네. 당국에서는 2차 이 풍선 효과 막기 위해서 네. 이 금융권도 바로 시범 운용을 이제 들어가게 되고 아마도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쯤에는 저축은행이라 하더라도 DSR 80% 이것도 위험하다니까 1억 대비 8천만 원 이상 지면 이제 위험으로 해서 아마 이 금융권도 조일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앞으로 차죠. 돈 빌리는 사람이 은행 안 되면 저축은행 가고 보험사 가고 이런 행태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그러네요.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돈줄이 꽉 막힐 그런 그렇죠. 상황이 지금 네. 벌어지게 됐는데 관심이 가는 거는 역시 부동산 시장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LTV, 뭐 DTI 이 기준이 다 까다로워진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DSR까지 강화가 네. 된 거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이 있겠죠.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냐면 네.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없어요 하고 무주택자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돈 빌려서 상가 투자한 분들 계시고요. 이제 땅, 토지담보대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생각은 나는 집이 없으니까 나는 주택담보대출 없기 때문에 뭐 서울의 집도 뭐 LTV 30% 40%만 맞추면 나는 돈 빌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몇몇 시뮬레이션 해보면 뭐 연봉 한 6천만 원 기준으로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에 한 3억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이분이 다른 토지담보대출이라든가 상가 대출할 때 돈을 끌었었다면 이 DSR을 적용할 때 1억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 살려고 하는데 지금 2억이 넘는 돈이 비게 되잖아요. 그럼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을 못 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도 무주택자 중에서 나는 넉넉히 대출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 분들도 이제는 이 DSR이라는 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돼서 이래저래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네, 현재 서울 집값 움직임을 보면 상승폭은 물론이고 거래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라면 집값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DSR 시행 이후에 지방은 더 큰 타격이죠. 네. 안 그래도 힘든데 아, DSR로 그렇겠네요. 전체 총량을 또 죄니까 네. 아예 힘들 것 같고요. 결과는 수도권과 서울 집값일 것 같은데 현재는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 점점 상승 폭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느냐라는 의문은 남아 있지만 현재적인 이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다음 달 정도에는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서울 집값도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현 속도대로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여기에 이제 정부의 DSR 규제가 마지막 이 서울 집값의 쐐기를 박는 이제 그런 역할은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지금 지방의 이 집값 거의 뭐 초토화된 것, 네. 또 하나 실수요자까지도 옥죄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는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평론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다가 자칫 이 자본 여력이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항의도 많았었고 그런 네. 질문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국은 그런 실수요자는 일단은 청약 시장으로 가라라는 아. 쪽으로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9.13 후속 대책으로 나온 게 청약 시장에서는 거의 무주택 실수요자들만의 그렇죠. 리그로 이제 바뀌게 되고 네,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실수요자 분들은 일단 청약 쪽을 많이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기존의 집을 대출받아서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이 있어야지만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DSR이라는 규제에 맞춰서 어쨌든 10월 아직 며칠 남아 있으니까 은행에 한번 가셔서 추가 대출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정철진 평론가와 이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 또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